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최근에 흐름을 보면 국가별로 이익 추정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트렌드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하향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주는 또 변화가 좀 있었을지 한번 개괄적인 부분 확인해 볼까요? 우선 한 2달 정도? 한 달 네. 정도 좀 넘게 트렌드는 일단 신흥국이 선진국보다는 이익 전망치가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도 한국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가면서도 네. 사실 그러한 형태는 좀 지속이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전 대비해서 1.3% 정도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신흥국이 2.5%, 선진국이 1.1% 정도 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뭐 사실 애플의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에는 소폭 좀 이익 전망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국가별로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하고 홍콩, 영국이 가장 안 좋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한국이 9.5% 정도. 더 벌어졌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한 달 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네네. 점차 이 신흥국 내에서 한국이 하향 조정폭이 큰 부분은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만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를 좀 유지를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과 대만이 방향으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차이가 이제 규모 면에서 굉장히 좀 네.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선진국부터 확인해 볼까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항상 에너지 업종만 플러스에 맞아요. 위치를 해 있었는데 네. 유틸리티랑 필수 소비재 업종도 이익 올라왔네요. 전망치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뭐 유가가 좀 안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 어닝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도 보니까 다 마이너스였는데 약간 올라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음식료 같은 경우가 네.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익이 괜찮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주가랑은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성장성이 좀 안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주가가 다 네. 아래쪽에 마이너스 쪽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이번 주엔 좀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괜찮은 업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던 건 2차 전지였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IT 가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2차 전지. 네, 거의 대부분 다 2차 전지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네. 주가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성장 섹터지만 상대적으로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부진했었던 게 인터넷 게임 업종이에요. 왼쪽 하단에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장주 내에서도 실제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갈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을 사실 이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맞아요. 한 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헬스케어, 에너지, 철강, 화학 정도 아니면은 시장을 좀 이기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2차 전지와 인터넷 게임의 그러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네.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뭐 같은 이제 성장 섹터라고 묶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의 차이는 네. 굉장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컸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이익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좀 살펴보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2022년이 아니라 내년 실적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차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6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주일 동안 한 2% 정도 하향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이번 주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영향이 가장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일단 23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1%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아마 매주 코멘트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1.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 시즌 끝나면은 마이너스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큰 우려는 오히려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네, 네. 좀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한번 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6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그로스로 봤을 때 좀 높은 수준이라서 뭐 내년 2월 달쯤에 1, 2월에 발표를 할 4분기 실적이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면 하향 조정의 기울기가 사실 굉장히 좀 가팔라져 있어서 네.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로 다 반영해 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점상 조금 괜찮은 때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이익 동향 측면에서 업종별로 좀 순위를 매겨볼까요? 네, 우선 이제 IT 가전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면은 네. IT가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은. 아, 오른쪽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네. 이 큰 세 개의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내년 이익 전망치가 뭐 IT 하드웨어는 4% 정도, 네. 반도체 9%, 뭐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또 반 이상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매주 이런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오히려 IT 가전이나 그리고 화학, 상사 자본재 정도가 좋았는데 이제 화학 업종도 사실 이제 업종 분류상 2차 전지 전지. 기업인데 화학 네. 섹터에 들어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하게 좀 보실 만한 업종은 일단 2차 전지 업종이에요. IT 일단, 가전. 네. 네. 이번 주에는 삼성 SDI의 네. 이익 전망치가 10% 이상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왼쪽 차트 보시면은 네. 이 개선세를 좀 쭉 이끌었다 올라갔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직 뭐 LNF나 SKI테크놀로지, 첨보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화학 업종 내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에 좀 포함되는 네, 네.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내년 전망치가 30% 이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높게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는 이익이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특징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OCI도 사실은 그러네요. 태양광 관련된 네.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가전, 화학이 이제 업종별 이익 동향 상위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2차 전지가 이끌고 네. 있다라는 거고 그걸 제하고 본다면 다음은 상사 자본재가 네. 또 이제 윗단에 있어요. 요거는 어떤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마친 삼성물산이 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건설하고 바이오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네. 상대적으로 양호했었던 지난주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사 자본재 업종 내에서는 삼성물산 정도만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업종들보다는 지금은 안 좋은 업종에 조금 더 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설 업종이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뉴스도 있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적까지도 네. 그러네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대우건설, 한샘도 뭐 여전히 이익 전망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상승에 가장 큰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업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왼쪽 추세가 당분간은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많이 사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구간도 도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건설 건축 봤을 때는 아직은 요 추이에서 벗어날 걸 기대하기는 좀 이르러 네. 보인다라는 이야기. 그러게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숫자도 좋지 않고 뉴스플로어도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꽤 있었고요. 자, 그러면 좋지 않은 쪽에서 또 저희가 봐야 할 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반도체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하향 조정이 뭐 나올 줄 몰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이닉스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4조 원 네. 중반대였는데 지금 1조 원대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기업에서 50% 정도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추정치가 이렇게 크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안 좋으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뭐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다 실적에 영향을 그렇죠. 줍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년 반도체 업종의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39조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이 하향 조정세도 당분간은 좀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 나은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폭에 있어서도 크게 주도를 해왔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빠르게 좀 반영을 하기 시작했던 네. 섹터이니만큼 돌아설 때는 또 이쪽에서 타이밍이 빨리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은 또 IT, 네. IT 하드웨어예요. 이게 사실 반도체 업종이랑 모양이 이제 아예 반대인 거예요. 네, 왜냐면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굉장히 좋았다가 떨어지기 이번에 시작했어요. 하향 조정이 된 네. 거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랑 IT 하드웨어 중에 업종을 선택을 한다면은 반도체가 나은 선택이다라는 네,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서는 삼성 전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년 실적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을 이번 주에 이끌었고요. 상대적으로는 이노텍 같은 경우가 실적은 상향 조정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애플하고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좀 전기 대비해서 좀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전체적으로는 네. 왼쪽 차트의 모양이 굉장히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된 네.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돌아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고, 다만 종목으로는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네. 좀 달리 볼 필요도 네.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이익 추정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